세리를 우리 미소가 당했던 것 그대로 갚아줄 생각이야.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싸늘하게 가라앉은 루시아의 목소리가 민경채의 귓가를 얼음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에 들떠있던 민경채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눈앞의 여자는 더 이상 어수룩한 미소로 자신을 대하던 루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온 복수의 화신, 백설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습니다. 민경채는 공 실장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루시아의 진짜 정체, 백설이의 과거가 담긴 증거물을 손에 넣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을 짓누르던 모든 것이 한 번에 쓸려나가는 듯한 통쾌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백설의, 그래, 그 얼굴이었어. 감히 내 얼굴에 물을 끼얹던 그 오만하고 더러운 눈빛. 제 분수도 모르고 당당하기만 하던 가난뱅이 미혼모. 민경채는 루시아와 백설이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리며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먼지 한 톨 나오지 않던 이유가 완벽한 신분 세탁 때문이었다니. 자기 딸의 복수를 위해 원수의 집에 제 발로 걸어들어와 딸의 법적 엄마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허우춤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경채는 이 지긋지긋한 게임의 승자가 자신임을 직감했습니다. 민경채는 승리의 여신이 된 듯 우아하고 빠른 걸음으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공 실장이 책상 한가운데에 펼쳐놓고 갔다는 백설이의 얼굴이 박힌 낡은 전단지.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루시아의 가짜 인생도, 위선적인 엄마 노릇도, 그리고 이 집안에서 누리던 모든 것도 산산조각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의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경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있어야 할 전단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서류 더미 밑에 깔렸거나 바람에 날려 바닥에 떨어졌을 것이라 애써 태어난 척하며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 실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전단지가 없어요. 분명히 책상 위에 두셨다고 했잖아요.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자 수화기 너머의 공 실장 역시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가씨. 그럴 리가요. 제가 분명 책상 정중앙에 잘 보이도록 펴놓고 나왔는데요. 혹시 다른 서류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민경채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때 회장실 한쪽에서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던 루시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경채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녀에게 다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여기 책상 위에 있던 낡은 전단지 한 장 못 봤어? 그 물음에 루시아는 고개를 들어 민경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평온하고 심지어는 지루해 보이기까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전단지요? 아니요, 전혀요. 제가 들어왔을 때 책상 위는 깨끗했습니다. 혹시 중요한 서류였습니까? 루시아는 되레 걱정스럽다는 듯이 하지만 그 어디에도 진심은 담겨 있지 않은 미지근한 온도로 되물었습니다. 그 뻔뻔한 태어남에 민경채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말투, 표정 그 어디에서도 거짓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지만 민경채의 직감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전단지를 숨겼다고. 하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심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역겨운 저 여자를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야 하는데 눈앞에서 물증이 증발해버렸으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경채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정하게 세리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는 루시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세리,
머릿결이 정말 비단 같네. 엄마가 예쁘게 따아줄게. 엄마, 정말요? 친구들이 부러워하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딸 세리는 루시아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를 엄마라 부르며 따르는 모습, 그리고 그런 세리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내 딸이라 속삭이는 루시아의 위선적인 얼굴. 그 모든 것이 민경채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가 바득바득 갈렸습니다. 저 여자가 백설이라는 것을, 저 미소 뒤에 칼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자기만 알고 있다는 이 답답함. 민경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정면으로 부딪혀 자백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도박을 걸기로 한 것입니다. 당신, 나랑 잠시 얘기 좀 하지. 민경채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루시아를 조용한 서재로 불러냈습니다. 루시아는 무슨 일이냐는 듯 순진무구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우아하게 앉았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표정에 민경채는 참을 수 없는 경멸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만 연기하지. 당신, 백설에 맞지? 민경채의 직설적인 공격에 루시아는 잠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황이 아닌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와 같은 호기심의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백설이라니. 처음 듣는 이름인데. 거짓말하지 마.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백설에, 당신 다 들켰어. 어떡하지? 신분 위장까지 하면서 이런 누추한 곳에 다시 기어들어온 걸 보면 죽은 내 딸 복수라도 하려는 모양인데. 어쩌나. 그 어쭙잖은 복수국. 이제 다 탈로 나버렸는데. 민경채는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루시아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루시아는 당황하거나 분노하기는커녕 오히려 한심하다는 듯 민경채를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앞뒤 설명을 제대로 하고 물어봐야지. 다짜고짜 그게 무슨 무례한 행동이야? 역시 집안 교육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자꾸 백설에 하는데 그게 도대체 누구인데 나더러 그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백설이라는 증거 있어? 증거. 그 한마디가 민경채의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화를 내듯 당당하게 쏟아내는 루시아의 목소리에 민경채는 분함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증거만 있었더라면 저 여자의 뺨을 후려치며 무릎 꿇릴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루시아는 더 이상 수세에 몰린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민경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 딸 세리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루시아는 의도적으로 민경채가 보는 앞에서 세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듯한 상황을 연출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호련히 나타나 구해내며 세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수호자처럼 행세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세리는 루시아를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엄마인 민경채보다 자신을 죽은 딸의 복수 도구로 여기는 루시아를 더 따랐습니다. 루시아는 교묘한 가스라이팅으로 세리의 정신을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이제 민세리는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루시아의 허락을 받고 루시아가 하라는 대로만 행동하는 꼭두각시 인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민경채만 속이 뒤집혀 재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엄마. 하고 루시아를 부르는 세리의 목소리도 내 딸 세리야. 하고 웃으며 대답하는 루시아의 목소리도 민경채의 심장을 칼로 저미는 듯 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민경채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당장 내 딸한테서 떨어져. 그 말에 루시아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말을 들었다는 듯 과장되게 웃으며 세리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세리한테서 떨어지라니? 세리는 내 딸이야. 세상 어떤 엄마가 자기 딸한테서 떨어지라는 말을 듣지? 너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건데?
루시아의 뻔뻔한 되받아치기에 민경채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무슨, 낳아본 적도 없는 너가 모정이 뭔지 알기나 해. 잘 들어, 백설이. 세리, 내가 낳았어. 내가 세리의 진짜 엄마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조용히 꺼져주던가 아니면 당신이 원래 있던 그 거지 같은 집으로 돌아가서 죽은 너의 딸이나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라고. 민경채는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을 폭로하며 루시아가 충격에 휩싸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루시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당황한 것은 오히려 민경채였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카드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 민경채를 보며 루시아는 한쪽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며 조소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세리의 법적인 보호자는 나야. 몰랐어? 서류상으로 민세리는 완벽한 내 딸이라고. 루시아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민경채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의 자식을 죽인 원수인데 세리 얼굴을 보면 화도 안 나. 사랑이 싹 터. 너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내 딸 세리를 너의 옆에 둘 수 있겠어? 당장 세리한테서 떨어져. 발끈한 민경채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치자 루시아는 미소 짓던 얼굴을 순식간에 싹 바꾸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싫으면 이혼시켜보던가. 어디 한번 회장님 데려와서 이혼시켜보라고. 날 이 집안에서 내쫓고 싶은 모양인데 해볼 테면 해봐. 소송이든 뭐든 기꺼이 다 받아줄 테니까. 그런데 어쩌지? 이혼이라는 건 당사자가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닌가? 그 말에 민경채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민두식 회장이 없었습니다. 그를 자신의 손으로 치워버리지 않았던가. 루시아는 한 방 먹였다는 듯 비웃음이 가득 담긴 입술로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있어야 내가 백설이인지 뭔지 증명이라도 해서 이혼을 시킬 거 아니야.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회장님이 없는데 어쩌나. 루시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 천천히 하지만 민경채의 심장을 도려내는 잔인한 말들을 이어갔습니다. 세리가 너가 낳은 딸인 거 내가 똑똑히 알았으니까 앞으로 더 잘해줄게. 혹시 알아? 내가 친엄마인 너보다 세리를 더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아껴줄지. 그러니까 당신 딸을 지키고 싶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만약 너가 어디 가서 내 정체가 백설이라고 떠드는 날엔 루시아는 민경채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세리를. 우리 미소가 당했던 것 그대로 갚아줄 생각이야.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민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주먹만 꽉 쥘 뿐이었습니다. 세리를 미소가 당했던 만큼 되돌려주겠다니. 그 말만으로도 민경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민경채는 자신이 엄청난 오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에 가시 같던 아버지, 민두식 하나만 없애면 모든 것이 자신의 세상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두식을 치워버리자 법적으로 꽁꽁 묶여있는 백설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복수심 하나로 이 집에 들어온 여자였습니다. 말처럼 정말로 세리를 해치고도 남을 여자였습니다. 우리 세리만은 안 돼. 어떡하지? 어떡하면 저 악마 같은 백설이를 우리 세리에게서 떼어낼 수 있는 거야. 절망의 끝에서 민경채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없애버리려 했던 아버지, 민두식 회장이었습니다. 그래. 이 방법밖에 없어. 백설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뿐이야. 민경채는 핏기 없는 입술을 깨물며 결심했습니다. 사라진 아버지를, 자신이 파멸시켰던 아버지를
다시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딸 세리를 지키기 위해서 민경채는 자신이 민두식 회장을 감금했던 외딴 정신병원을 향해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곳에 아버지를 가두고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기뻐했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철문을 부수고서라도 아버지를 꺼내와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경채는 원장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아버지, 민두식 회장님은 어디 계시죠? 당장 퇴원시켜야겠습니다. 민경채의 다급한 목소리에 병원장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아가씨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이 아닙니까? 회장님은 지금 특별병동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퇴원은 곤란합니다. 안정? 그게 안정으로 보여요? 내 아버지를 불법으로 감금해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장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요. 민경채가 소리치자 병원장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섣불리 거역할 수도, 그렇다고 순순히 따를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는 지금 외부인을 만날 상태가 아니십니다. 약물 치료 때문에. 내가 외부인이야? 내가 그분 딸이야. 당신 내 돈 받고 일하는 거 잊었어? 내가 여기 문 닫게 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길을 비켜. 민경채는 지갑에서 수표 뭉치를 꺼내 원장의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녀의 오만한 믿음은 여전했습니다. 원장은 잠시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딱 5분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병원장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특별병동의 가장 깊숙한 방.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민경채의 아버지 민두식이 있었습니다. 쇠창살이 박힌 작은 창문으로 들여다본 병실 안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한때 호랑이처럼 재계를 호령하던 민두식 회장은 온데간데 없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백발의 노인만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경채예요. 아버지. 민경채가 문을 두드리며 외쳤지만 민두식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민경채는 결국 병원장에게서 열쇠를 빼앗다시피 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약물에 취해 몽롱한 상태의 아버지를 마주한 순간 민경채는 와락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경채.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버지. 민경채는 민두식의 앙상한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민두식의 흐릿한 눈동자가 천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반가움이 아닌 깊은 원망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경채, 너가 여긴 어쩐 일이냐? 날 이 지옥에 쳐넣은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제 내 숨통을 끊으러 온 것이냐? 쉰 목소리로 내뱉는 민두식의 말은 비수처럼 민경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하세요. 지금 저를 도와주실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집에 큰일이 났어요. 민경채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루시아가 사실은 백설이라는 것, 죽은 딸의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딸 세리를 인질로 삼아 협박하고 있다는 것까지. 하지만 민두식은 그녀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너가 이제 하다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루시아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나를 보살폈는데. 너가 날 여기에 가두려 할 때 끝까지 나를 지키려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아이였다. 그런데 너가 감히 그 아이를 모함해? 아니에요. 아버지,
그건 다 연기예요. 저 여자는 악마라고요.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시끄럽다. 너의 거짓말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해. 민두식은 고함을 지르며 민경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경채는 절망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해내기는커녕 깊어진 불신의 골만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민경채는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여기서 꺼내드릴게요. 그리고 아버지 회장 자리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랑 같이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가서 아버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제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 저 여자의 연기가 진실인지. 회장 자리라는 말에 민두식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민경채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경채는 밀어붙여 민두식을 강제로 퇴원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며칠 후 민두식 회장이 민경채와 함께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루시아였습니다. 그녀는 현관에 서 있는 민두식을 보고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달려나왔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세상에 여보, 살아계셨군요. 제가 얼마나 당신을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루시아는 민두식의 품에 와락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사랑하는 남편을 되찾은 아내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민두식은 그런 루시아를 다독이며 차가운 눈으로 민경채를 쏘아보았습니다. 마치 이것 보아라. 이 아이가 어찌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겠느냐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아가씨가 아버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아가씨가 아버님을 어디론가 숨긴 줄로만 알고. 루시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교묘하게 모든 화살을 민경채에게로 돌렸습니다. 민경채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 민경채는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진실을 말씀드릴 때가 됐습니다. 저 여자 루시아는 가짜입니다. 저 여자의 진짜 이름은 백설이. 과거 우리 집 운전기사의 딸이었고 사고로 죽은 자기 딸의 복수를 위해 아버지에게 접근한 겁니다. 민경채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미약한 증거들과 정황들을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루시아는 슬픈 눈으로 민두식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가씨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회사 경영권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정신적으로 힘든 게 분명해요.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뭐? 너가 지금 날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야? 민경채가 격분해서 소리치자 민두식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지 못할까? 경채야, 너의 추악한 욕심이 어디까지인지 똑똑히 보았다. 너가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고 이제는 너의 죄를 덮기 위해 착한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냐?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 말에 속지 마세요. 시끄럽다. 내가 직접 보고 겪은 것들을 믿지. 너의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을 것 같으냐? 루시아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다. 그런데 너는 내 등에 칼을 꽂은 페류나다. 민두식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이 집의 그 어떤 것에도 손댈 생각 마라. 아버지, 안 돼요. 절 내쫓으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세리는 어떡해요? 저 악마 손에 세리를 맡기실 셈이세요?
민경채는 세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세리는 오히려 민경채의 손을 뿌리치고 울면서 루시아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괜찮아, 세리야. 엄마가 우리 세리 지켜줄게. 루시아는 세리를 꼭 껴안고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민경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민경채에게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민경채는 경호원들에게 붙들려 힘없이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굳게 닫히는 대문 앞에서 그녀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